요즘 한국에 보면 개나 소나 다 전문가입니다. 정말로 전문가는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국심에 근거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죠. 그냥 그때 해설하는 부분은 진짜 개나 소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가치, 비전이 바탕되지 않는요, 국제 정세의 해설은 약장수, 약 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잘 파는 사람은 어디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에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요, 냉혹한 국제 정치, 외교 안보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하다가는 코베에 가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지금 헬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과 영국이 이란 핵합의 파기를 놓고요, 영국의 외무장관이 미국 보고 왜 빠지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이란에 투자를 많이 했지요. 한마디로 수십 년간 묶여있던 이란에 잽싸게 들어가서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해서 이란에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 나든지 또다시 미국이 압박이 시작되면 이들이 입을 손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촌지간인 미국과 영국도 국가 이해를 놓고는 치열하게 대립하고 배신도 때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유태인들을 위해서 영국에 배신을 했죠. 자, 이런 부분으로 보자고 하면 결국은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는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원칙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일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정권 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 편에 빌붙어 가지고 북한을 철저하게 커버해 주면서 친북적인 입장으로 이 회담을 주선하고 중재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중국 북한 편에 붙어서 중재를 하는 이 회담의 결말이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가겠느냐? 그걸 트럼프는 좋다고 협상을 합니다. 왜?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네들 북한 편이니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거는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인데 우리가 종전선언 해준다고 돈 드냐? 평화협정 해준다고 돈 드냐? 비행기 기름만 있으면 되고 볼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가치나 철학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는 그래도 한국과 미국의 역사가 1945년부터 73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한국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 국민의 의사가 뭐냐? 국민의 의사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냐? 지금 한국 국민의 의사가 문재인이 잘한다잖아요? 미국 트럼프는 아무랄 것도 없어요. 그럼 미국에서 보면 판문점 선언 잘했다가 8, 90%예요. 그러면 판문점 선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민족 자주 우리끼리 국경이니 뭐 휴전선이니 NLL이니 다 열어 제끼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들끼리 저런 합의를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어쩌겠느냐. 자, 과거에 월남을 포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부터 시작해서 신부까지 전부가 다 반미로 미군 철수하라고 하고 베트남 정부를 공격했어요. 지식인은 다 그쪽 공산당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저렇게 저 나라에서 지식인이나 국민들 다수가 베트콩이 되고 월명을 지지하고 민족주의고 민족끼리 해사하니까 그래 너희끼리 잘 해봐라 하고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남쪽에. 그러니 미국이 안 그래도 계산 잘하고 계약 잘한다고 소문난 트럼프가 그 무슨 선거할 때부터 크게 애정이 있었어요? 돈 안 맞으면 미군 철수한다 하고 뭐 누구는 너가 알아서 지키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핵을 개발하든가 말든가. 그런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 임기 내내 한국이 애먹였잖아요.
그런 판에 갑자기 돌변해갖고 북한 중국 편에 써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꼬드기는데 그러면 당신이 중간선거도 이기고 중간선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제가 트럼프 꼭 중간선거 진다 안 했습니다. 다만 다른 미국 대통령보다 트럼프는 지지 기반도 당 내부에서는 취약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지면 다른 사람보다도 데미지를 더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 말을 갖고도 시비를 하도 거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선거도 이기고 재집권도 하는데 아니 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뭐 한국 국민들 내가 언제 본 적이나 아는 사람이나 별로 있나. 저 뺀질뺀질하게 애미기는 나라인데 그래 하자. 협상 못할 거 뭐 있냐. 그래 나도 노벨 평화상도 좀 받고 더 나아가서 지지율 더 올라가고 미국에서는 잘했다고 할 거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북한이 나중에 디비든가 말든가 그땐 또 북한한테 옴박 덮어서 씌우면 되지.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왜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박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처음부터 문 정권은 미국하고의 협상안을 김정은이한테 짜줄 때 대가는 빨리 받아 챙기고 비핵화는 천천히 하라. 그리고 CVID는 우리도 반대해 줄게. 그러면 CVID 한다고 그냥 명시만 안 하고 그래 하겠다 하고는 가다가 너네 페이스대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처음에 일단 발표해버리고 나면 페이스는 한국, 중국, 북한의 페이스로 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합의했다라는 거 선전하고 상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지율 높이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냐. 니도 좋고 나도 좋다는 거. 여기에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요.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를 얼마나 알고 있냐 해서 전영우 칼럼이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평화협정 문제가 그냥 툭툭 던져지는데 이게 앞으로 가져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짚어본 겁니다. 첫 번째,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다. 북한이 평화협정에 매달려온 가장 큰 목적도 유엔사의 해체를 넘어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 이분요 외교부와 북을 대하는데 오랫동안 일을 해온 유명한 분이잖아요. 김정일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용인할 뜻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한 지금 철수를 관철할 협상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철수를 요구해도 소용없었던 18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18년 전에 김정일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어차피 그리 안 되니까 그냥 공허한 말을 립서비스로 질러준 거고 이제는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지고 미군 철수하고 맞바꾸려. 정확하게 말하면 맞바꾸는 것도 아니죠. 미군 철수하면 핵과 ICBM이 없어져야 되는데 핵과 ICBM은 있고 미군 철수는 되는 쪽으로 할 협상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협상 자산을 더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대가를 받아내는데 활용하기 위한 속셈일 거다. 굳이 우리가 미군 철수를 말 안 해도 우리 똘마니들을 시켜서 미군 철수를 시키고 우리는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평화협정이 다 되고 나면 그때서 이제 뒤에서 쑤시면서 본격화시키면 된다. 그리고 이걸 안 하는 대신 겉으로 이걸 요구 안 하는 대신 실속 있게 돈 되는 걸 많이 챙기자. 이런 이야기겠죠. 김정은이라면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더욱 힘을 얻을 반미 세력에게 맡겨도 된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에 통큰 양보를 하는 듯하다. 이분 이야기가 제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 대신 다른 형태의 안전 보장을 받고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늘리는데 협상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거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 안 해도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될 내년에 한국의 반미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까? 장마철에 비 온 뒤에 버섯 올라오듯이 죽순 올라오듯이 올라올 겁니다. 우리 사회에 곳곳에 지식인과 직업운동꾼들 그리고 종북 앞잡이들이 다 정체를 드러내고 양키 고홈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경제적 실익보다 한미동맹의 공동화, 즉 한미동맹이 껍데기만 남게 만드는 걸 더 중요시한다면 미북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로 남게 될 건데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군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봉착한다면 우리 정부는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차라리 비핵화를 포기하자고 할 거냐. 제가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차라리 비핵화하지 말고 미군 그대로 두자. 왜? 북한이 핵을 쓰지는 못할 거니까. 지금 없던 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보상으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러기 위한 평화협정을 관철시키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둘째, 평화협정의 당사자국에 중국을 포함시킬지 여부다. 향후 전개될 동북아 경쟁 구도 속에서 역내 패권 세력의 한반도 장래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얼마나 줄지가 지금 중요한 사안인데 한국이 앞장서서 중국 참여를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반대한다면 공조하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북한이 중국 참여를 반대할 리가 있겠어요? 참 이분도 이런 부분 좀 순수하시다. 6.25 전쟁에 참여해 18만 3천 명이 죽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건져준 중국이 지금 평화협정에 숟가락을 얹지 안 얹지겠습니까? 아마 미국에서 키신저와 쿠슈너 이런 사람들이 중국도 넣어주자. 그래야 평화협정이 안전하게 완결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의 평화협정 당사자 자격을 부정하는 표면적인 근거는 한반도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만은 북한이 정말로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를 반대할까요? 이번에 시진핑한테 김정은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북한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독은 중국이고요. 차이나 패싱 전부 쇼입니다. 이 두 나라는요. 중국 없으면 북한이 없어져요. 그리고 셋째, 평화협정은 한반도 주변 수역의 국제법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러니까 NLL이라는 게 6.25에 의해서 휴전하고 그 당시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섬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건데 평화협정이 되면 NLL은 근거를 상실합니다. 국민들이 이거 알고나 있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북한의 해역이 남쪽으로 훨씬 더 내려오게 되고 우리 영해 안에서 지금 우리 영해 안에서 북한 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군함과 항공기가 덕적도 앞바다 공해상에 우리 군 작전 수역을 서해에 다 휘젓고 다니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국제법으로 하게 되면. 지금은 휴전선 때 지배하고 있던 부분을 가지고 미군이 NLL이라는 경계를 임의로 그어서 북측과 중국 측이 그걸 인정함으로써 유지되었던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국제법적으로요. 넷째, 평화협정의 국내법적 지위도 논란이 되는데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평화협정일 건데, 그러면 현재 헌법에 보면 이런 부분이 완전히 영토 조항이나 이런 데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기 전에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자 해놓고 그 개헌 안에 이제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이나 이런 이야기도 집어넣으려고 이 정권이 하겠지요. 자, 이런데도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동아이 조선일보에 보면 조마조마 미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 일본, 중국 등을 대할 때 어느 날 친구로 했다가 어느 날 바로 그냥 전쟁할 듯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그냥 적이 돼가지고 죽일 듯이 하다가 또 어깨에 툭툭 두둑거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미국에 그냥 혈명쯤 된 것처럼 보이다가 또 사정없이 아베를 팽개쳤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말 좀 잘 들으니까 또 어깨를 톡톡 때렸습니다. 중국하고는 아주 그냥 잘하다가 또 싸운 듯이 하다가 또 금방 썩 빠집니다. 그럼 트럼프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익에 따라서, 표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유권자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그냥 식은 죽 먹듯이 쉽게 이렇게 언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자면 지금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이 강경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북한이 협상에 임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과 타협 가능한 수준에서 그것이 옳은 타협이거나 비핵화가 진짜로 된다고 믿거나 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북한의 말만 가지고 타협하는 거죠. 그래가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뒤처리할 기구를 만들어가 딜 쳐버리고 나는 이만큼에 이루어냈다 하고 박수 받으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비핵화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면 트럼프가 하는 일이 훌륭한 것이고, 만약에 결국 비핵화가 안 될 일을 가지고 김정은을 불러내어서 국제사회에 온갖 매력 쇼를 하게 만들고는 그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 사태를 끝낸다면 이것은 한국에는 재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막연하게 트럼프가 하는 일은 옳다? 어제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가 한국 국회 연설에서 한 거 봐라. 그거 트럼프가 썼겠어요? 문재인이 미국 가서 연설하면 그거 문재인이 씁니까? 그건 미국의 원칙을 담은 부분이고요. 그렇게 연설할 때의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날 때의 트럼프는 180도 다른 겁니다. 그런 정도의 왔다리 갔다리는 수도 없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한 칼럼에 보면 조선일보 건대열 칼럼입니다. 북한이 1956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게 지금 처음인 것처럼 이 난리를 뜨냐. 김일성이 50년대부터 조선반도 비핵 평화체제를 주장했고 87년에는 레이건한테 전달했고 소련이 무너지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서명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손자놈은 지금 핵과 ICBM을 완성을 해서 그걸 들고 지금 미국에 김정은으로 보면 저렇게 좋은 대통령이 있었어. 트럼프라는 사람. 딱 구미를 맞춰주는 법을 한국과 좀 상의하면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잘 알 수 있고 저 사람만 혼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저 사람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래서 내가 핵과 ICBM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성공적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기에 좀 제동을 걸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이렇게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이를 논의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주한미군은 이 동북아 지역을 안정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초기에 협상 테이블에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근데 협상 동안에 이 문제가 우리 동맹국들과 미국 사이에 논다면 그것은 두 동맹의 문제, 즉 한미의 문제지 북한과 협상할 문제는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가 결정할 문제이지 북한이 끼어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28,500명이 트럼프 김정은 간 초기 대화에서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을 배제했는데 미국이 언젠가는 주한미군 주둔 수준을 한미 간 양자 논의의 일부로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한국의 지금 문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지위를 바꾸게 만들어서 서서히 철수하도록 원하는 것이 문 정권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한국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편을 들고 있습니까? 북한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했고 트럼프 주변을 꼬드겨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트럼프가 좋다 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매티스가 미북 정상회담 결실 맺을 낙관적 이유 있다라는 수사적 표현을 했죠. 이거야말로 외교적 수사죠. 군대에 의해 뒷받침되고 외교적으로 주도된 노력이다 말을 했지만은 자, 이것은 트럼프 정부의 장관으로서 트럼프한테 바치는 예의의 표현이고요. 미국의 지금 이 군부의 입장은 잘 되는지 한번 봐라고 냉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을 앞둔 입장에서 죄를 뿌리지는 않겠죠. 이제 협상 결과가 발표되고 뭔가가 진행되는 속에서 미국의 언론과 의회와 군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져나오는가 한번 지켜보길 바랍니다. 지금 비밀로 감춰졌던 수많은 폭로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더러운 거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